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즐거운 금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벌써 즐거운 주말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네, 금요일의 아침에는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9,400달러를 일시 회복을 했습니다. 네, 지난 1시간 동안 1.36% 상승하며 9,400달러 선을 넘었는데요. 네, 현재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의 상승세도 무섭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1시간 동안 7% 급등하며 6개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캐시 동안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다른 알트코인들의 상승세도 무섭죠. 네, 이러한 상승장에 힘입어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체 소식도 나왔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KEX 거래소에서 익명의 계좌로 1492BTC가 이체되었습니다. 하나로 치면은 164억 원 규모인데, 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보통 익명의 계좌로의 이체가 발생을 했을 때는 중장기 홀딩을 위한 시그널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소식이죠.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더욱더 큰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관들의 투자 자금이 흘러들어오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네, 작년 7월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었습니다. 미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했다. 내년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5배가 급등할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 라는 언급이 나왔었죠. 네, 슬슬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겠는데요. 네,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기관 투자가들이 더욱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직 부족하다 언급이 나온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어떤 것이 부족한지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네크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기관 투자가의 진입 장벽이 되는 5가지 포인트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네, 미국 투자관리 기업 바네크의 암호화폐 비트코인 투자의 개념과 가능성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정의를 화폐 이론에서 2가지의 가치를 설명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본질적 가치인데요. 네, 경제적 재화가 이제 현금을 창출하기 위해 존재하는 가치로 현금 흐름이나 명백한 효용을 초래하는 것에 상당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것을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뭐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채권 그리고 부동산이 해당되게 됩니다. 이제 화폐 가치를 보자면 경제적 이익이 없어도 존재하는 가치로 경제적 재화의 본질적 가치를 넘어서 이제 존재하는 가치라고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금이라든가 은 그리고 다이아몬드 같이 존재하게 되게 됩니다. 네, 바네크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본질적 가치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화폐 가치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유로는 귀금속처럼 희귀성이 있다라는 점과 내구성이 있다는 점인데요. 네, 강력한 프라이버시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록을 유지할 수 있는 무기명 자산이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내구성이라는 것이 전자지갑의 형태로 암호화되고 저장되어서 거래 시 거래 내용이 분산 컴퓨터 망에 계속 누적되어 기록으로 남기는 구조인데, 기존의 은행의 중앙 서버에 저장되는 방식에 비하여 훨씬 더 안전하고 내구성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네, 또한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은 이제 현재로선 결점도 있지만 예술 작품이나 금에 비하면 훨씬 결제 수단으로 뛰어나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가 되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은 금과 마찬가지로 거래 가능성과 내구성이 높고 이동성과 위조 불가능성 그리고 희소성 거래가 쉽다는 측면에서 금을 앞서고 있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네, 비중앙 집권형으로 프로그램 가능하다는 점을 새로운 성질과 구분한 것이죠. 네, 한편 결점으로 보고 있는 포인트로 거론된 것은 기존 자본시장의 플레이어가 비트코인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인데, 네, 거론된 이유로 무기명 자산으로의 비트코인의 성질이나 비트코인을 자본시장에 연결하기 위한 경로가 제한돼 있다 지적을 하면서 기관 투자가의 진입장벽이 되는 기존 금융권에 있어 암호화폐 시장의 부족한 포인트는 5가지 항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여기 나오는 이제 항목들이 첫 번째부터 커스터디엄, 프라임 브로커,
클리어링 기구, 결제 기구, 증권 등 대행 업무자라는 항목인데, 네, 이런 기관은 2018년부터 암호화폐 시장에도 서서히 나오는 기업군이기도 하지만 아직 널리 정비된 상황에 이르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바네크가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을 때에도 지적된 내용에도 해당하는 것인데요. 네, 비트코인이 화폐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서 온체인, 오프체인 모두에서 더욱더 보급되어 갈 경우 이제 투자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이제 제한 그리고 우선 희소성과 네트워크로 전송 가능하다는 요인을 비트코인의 성장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그림과 같이 이제 스톡 투 플로우, 스톡 투 플로우 비율 관점에서도 비트코인의 성장 가능성이 시사되죠. 네, 스톡 투 플로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용 가능하거나 봉환 자산을 연간 생산량으로 나눈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산의 희소성에 따라 가치가 상승한다는 언급인데, 네, 보고서는 비트코인 반감기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반감기를 맞이하면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하고 있던 것을 언급을 했죠. 네, 다음 반감기는 올해 2020년 5월이죠. 네, 또한 비트코인은 기존 자산 등급보다 이제 투자 퍼포먼스가 뛰어나고 단기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3년이나 5년 등 롱텀 투자에서는 비트코인이 미국 국채나 금 등 다른 자산보다 훨씬 높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처럼 비트코인의 경우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흥 자산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2020년 한 달이 지난 지금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남은 2020년 어떠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고 이제 얼만큼의 성장을 보여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틀 연속 유독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는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XRP인데요. 네, 이렇게 XRP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어딜 가나 있겠죠. 네, 이렇게 좋은 장에 찬물을 이제 끼얹는 한 자가 말이 꼬이네요.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장에 찬물을 끼얹는 언급을 한 자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름하여 노보그라치입니다. 어떠한 언급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보그라츠가 XRP는 올해도 힘든 한 해다. 리플사가 보유한 물량이 과도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미국 암호화폐 전문 투자 운용사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올해 역시 XRP는 힘든 한 해를 보낼 것이다 전망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리플사는 600억 XRP를 소유하고 있다. XRP의 총 발행량이 1000억 개인 반면 600억 XRP를 발행사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중앙화 리스크를 동반한다. 만약 내가 어떤 주식을 구매하기에 앞서 누군가 100억 달러 규모의 해당 주식을 어떤 가격에 매도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나는 이 주식을 구매하는 것이 흥분되지 않을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노보그라치의 언급을 보았습니다. 에스크로에 관한 문제를 언급한 것이죠. 네, 제가 어제도 언급을 했었지만 이 에스크로에 관해서는 말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에스크로는 두 가지 기능을 한다 언급을 했었는데 첫 번째로는 신뢰의 증표를 뜻하게 되는데요. 네, XRP 보유 물량을 덤핑하는 것은 XRP 가격이 오르면 XRP의 유동성 확장으로 사업에 이득이 되는 리플사의 바램과 상충되는 거죠. 네,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보유 물량을 매달 10억 개씩 풀리도록 이제 시간 기준으로 에스크로를 걸어서 신뢰의 증표를 만들어 불확실성을 제거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시장에 적절한 XRP 유동성 보급이죠. 에스크로 물량 조건을 통해 시장은 XRP 공급량을 수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것은 건전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게 되는데요. 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XRP의 에스크로 문제가 과연 언제쯤 문제가 없게 될까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이체방크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암호화폐 사용자가 2억 명에 이를 것이다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도이체방크 새로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암호화폐 채택이 2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2017년 비트코인이 주요 거래소에서 2만 달러 가까이 이제 치솟은 데 이어서 전반적인 암호화폐 채택이 급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도이체방크가 발표한 2020년 1월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이용자가 2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채택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데, 네, 우리는 결제의 비물질화 암호화폐의 증가 사이에 점을 연결하면 우리는 암호화폐가 광범위한 수용을 얻는 가까운 미래를 상상할 수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한 젊은 세대들의 결제 형태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것은 향후 암호화폐 사용의 증가를 더욱 촉진시킬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네요. 네, 그러면서 도이체방크 보고서는 2030년까지 암호화폐가 이제 2억 명의 사용자를 넘을 것으로 예측한다. 인터넷처럼 S자 곡선 성장이 있지만 뚜렷하진 않다. 그 시간 반 만에 2억 명을 넘을 수 있을 것 같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만약 중국 정부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과 함께 또는 텐센트 같은 중국 기업이 암호화폐 장벽 중 일부를 극복할 수 있다면 그 암호화폐는 더욱 매력적일 수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크레이그 라이트는 소송 중 이제 변호사 비밀 유지권을 주장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리스트에 따르게 되면 사망한 전 사업 파트너 형제 클레이만과 소송 중인 엔체인 수석 엔지니어죠. 크레이그 라이트가 과거 그가 다뤘던 10여 개의 업체와 관련된 1만 1000건 문서에 대해 변호사 비밀 유지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한 튤립 트러스트를 여는데 핵심적 인물로 알려진 키 전달자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와의 대화를 공개할 수 없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앞서 크레이그 라이트는 1월 내 튤립 트러스트에 접근할 수 있는 마지막 키가 배달될 것이라며 관련 증거 자료를 현지 지방법원에 제출을 했죠. 하지만 클레이만의 변호사 측은 크레이그 라이트가 1만 6천 개 BTC 주소만 제공을 했으며 키 전달자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110만 개를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진 튤립 트러스트는 크레이그 라이트가 사토시임을 증거하는 핵심 증거로 현재 지목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비트페이는 모든 지갑에서 대금 청구 지불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버딕트에 따르게 되면 크립토 결제 서비스 회사 비트페이가 비트코인 지갑이나 거래소에서 대금 청구 및 지불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를 통해 상인들은 그들이 선택한 지갑에서 결제 대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는 모든 지갑을 활용해 거래할 수 있다. 언급을 했네요.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 56포인트보다 이제 3포인트 내리 53포인트를 기록했는데 이제 탐욕 단계에서 중립 단계로 전환이 된 것이죠. 이는 전날보다 투자 심리가 소폭 위축됐음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아직 상승장이 반영이 안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2월 중반이 다가오는데요. 2월 중반까지는 정말 70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승장의 분위기가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65% 상승하며 1150만원대, 이더리움이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98% 상승하면서 25만 4천원대, 리플 XRP가 2.02% 상승하면서 334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바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는 7.01% 큰 폭의 상승을 또 보여주고 트론의 경우도 9.34%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트론의 상승 원인으로는 트론과 워렌 버핏이 만나서 지금 점심 오찬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 때문에 급등한 것이 아니냐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저스틴 선과 이제 워렌 버핏이 점심을 먹었다는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금 알트코인들이 상승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1% 정도 하락했는데 64.2%를 나타내고 있네요.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